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영역입니다. 여기가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렵게 나와요. 얘가 어렵게 나오면 노답입니다. 정말 노답으로 나와요.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어렵게 나오는 게 별로 없는데 여기 특히 수열의 균형적 정의가 정말 어렵게 나와요. 모의고사에. 여러분 내신에서 그 모의고사들을 반영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근 2년, 2, 3년 동안 관련된 주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 거의 모의고사마다 한 번씩 나왔어. 그런데 그거를 반영한다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거고요.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좀 괜찮을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원리 합계가 안 나오는 것과 이 단원이 쉽게 나오는 것 두 가지예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일반적으로 여기 시험 범위를 다 못 나가요. 다 나가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소단원은 그냥 잘 못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맨 마지막 소단원이 덜 나간다면 어렵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 일단 귀납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귀납이라는 표현 어디서 들어봤어요? 오, 국어 시간에 어떻게 해? 귀납 추론. 증명이. 실험이랑. 연역은 그럼 뭐야? 맞아. 과학에도 배우고요. 이거 논리에도 배우고요. 기분도 좀 잘 나와요. 연역 추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귀납 추론과 연역 추론은 과학적 지식으로 빗대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 빡! 아파요! 야, 빡! 아파요! 이래. 그럼 다음에는 아파할까 안 아파할까? 이게 귀납입니다. 알았죠? 이게 귀납이에요. 그러니까 해봤더니 되더라 라는 게 귀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연역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팔에 이 정도 가속도로 타격을 가하면 그 타격이 근육층을 밀면서 세포 간의 파괴를 불러일으키며 이게 신경의 손상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통증으로 전달될 거야 하는 게 연역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이 계속 점점 이제 논증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 아마 이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연역 추론이라고 합니다. 귀납 추론, 연역 추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연역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루는 게 연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에 따라서 얘야 라고 설명하는 걸 우리가 기반으로 했다면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귀납 다 해봅니다. 이게 모의고사에서 어렵다 했죠? 정말 단순해요. 규칙 그냥 식 써주고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아라고 하는 게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거 세는데 20분 걸려요. 정말 다 대입해야 돼. 그게 까마득한 주제들이 몇 개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이나 교과서에서는 이게 원래 다 대입하는 게 옛날에는 이 다 대입하는 것도 좀 귀찮으니까 그래도 규칙을 식으로 찾자 라고 해서 그 식으로 쓴 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식으로 쓰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여러분 교육과정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어려워졌다는 거죠. 약간의 노동력이 좀 필요하다. 알았죠? 그래서 귀납이라는 건 일일이 해봤더니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웃하는 항 사이에 관계로 정의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수열을 이웃하는 항 사이에 관계로 정의했다. 그러니까 내가 등차 수열은 원래 뭐야? 첫 항에다가 d를 계속 더하는 거라고 했죠.
맞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정의한다는 게 아니야. 자, 여기서부터 파도 타기를 할 거야. 야, 너 한 대, 내가 한 대 때리면 너 그 다음에 한 대 더 때려? 라고 이제 규칙을 줬어. 그럼 얘는 몇 대를 때려야 돼? 쟤는 몇 대를 때려야 돼? 쟤는 몇 대를 때려야 돼? 이게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귀납적 정의로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다음 항은 그 전 항에서 D를 더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웃하는 그 다음 항과의 관계를 식으로 쓴 것을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고 그래요. 자, 그럼 등차 수열을 이렇게 쓰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등차 중항의 개념을 빗대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n 더하기 2 마이너스 an 더하기 1과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같다 이렇게. 그럼 이거 뭐 양변에 좀 정리해주면 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로 등차 수열을 정의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등차 수열을 이렇게 정의했다면 당연히 등비 수열도 정의할 수 있겠죠. 등비 수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다음 항은 그 전 항에다가 r을 곱한다. 그래서 an 플러스 1번째랑 an 플러스 2번째의 비율은 an번째랑 an 플러스 1번째의 비율과 동일하며 그에 따라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말합니다.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개념 끝. 별로 한 게 없죠. 관련된 문제도 풀어보죠. 내용이 진짜 별거 없어요. 이게 유형별로 좀 어려운 주제들 풀이가 있는데 유형별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162번.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2 an 플러스 1은 더하기 an이 0이다.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 그치? 이 표현이 여기 있지. 그치? 얘 이항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표현은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단어에선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노노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써도 니네가 알아들어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게 귀납적 정의반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A1이 마이너스 62고 A2가 마이너스 58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첫 항과 공차가 얼마라는 걸 4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첫 항과 공차가 4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SN의 값이 최소가 이게 또 뭐야? 아니 어떻게 SN의 값이 최소가 돼? 이거 뭐라고 설명했었죠? 윤여가? AN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뭔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등차 수열이죠. 얘네를 계속 더한 거래. 더했는데 왜 최소가 나와? 그 더한 데까지가 마이너스까지고. 얘가 그쵸? 저 말을 좀 더 다듬으면 얘는 점점 커지는 애예요. 근데 커지다 보니까 언젠가 뭐 무슨 일이 벌어져?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야. 그치? 플러스가 나오면 더하기를 했을 때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음항들 간의 합을 구하는 거죠. 음항들 간의 합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건 AN이 0보다 작은 거 찾아달라는 거죠. 4n-66이 작다, 0보다 작다는 건 n이 얼마인 거예요? 얼마죠? 16 이하인가요? 그래서 16번째 항까지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이 나오긴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그냥 등차 수열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냥 표현만 살짝 바뀐 것 뿐이죠. 색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중요한 겁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첫 번째 소단에 나오고 수열의 합에서도 나왔고 맞죠?
시그마에서도 나오잖아. 등차 수열의 합. 맞지? 등비 수열의 합 나오죠. 여기서 또 나온다는 거야. 그냥 재료만, 표현만 조금씩 섞일 뿐 기본적으로 근간에 다루고 있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알았죠? 님 어디에 피우고 계시는 거죠? 또 앞에서. 자, 1167번 보도록 하죠. 유형이 많지 않죠? 14개인가? 13개밖에 없어요. 다 끝내고 그지 같은 수학원 쌤을 잠시 마음속에 넣어둡시다. 원래 마플을 바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복습을 하고 마플은 3월부터 진행할게요. 맞죠? (1167번) A1은 8의 8제곱이고요. 로그 2의 AN 플러스 1은 로그 2의 AN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로그 2의 2라는 건 로그 2의 4란 말이야. 그래서 4분의 AN이 된 거죠. 뭐야, 그럼 얘랑 얘가 뭐 한 거죠? 같은 거죠. AN 플러스 1. 다음번 건 원래 전 거에다가 4분의 1을 곱한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등비수열이란 겁니다. 첫 항은 8의 8제곱이고요. 공비가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AK는 8의 8제곱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따지기 힘들죠. 그래서 2의 24제곱이 첫 항이고요. 공비가 2분의 1의 K-1제곱 이렇게 쓰는 거라서 조금 정리를 하면 2의 25-K제곱이 됩니다. 난 그게 8의 8분의 1제곱, 8의 8제곱분의 1. 8의 8제곱분의 1은 얼마야, 민지야? 2의 몇 제곱? 뭐? 2의 그쵸, 마이너스 24라고 잘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K가 얼마면 돼요? 49면 되겠다. 틀렸죠? 미안해요. 여기 4분의 1이 아니죠? 4분의 1이 와야 되죠, 원래. 그래서 여기가 2K-2로 돼서 여기 미안해요. 26-2K입니다. 그래서 K가 25 이렇게 하겠네요. 여기가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여기 지수가 바뀐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자, 1171번부터 우리가 유형이 좀 달라지는데 근데 왜 공비가 2분의 1이 공비가 왜 4분의 1이 나왔던 거예요? 쿵. 자, 얘가 2라는 게 로그 2의 4란 말이야. 맞지? 근데 로그 2의 4랑 얘를 뭐 했어요? 뺐죠. 그러니까 나누기 한 거죠. 우리가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이라고 하거든. 곱해진 애가 공비입니다. 알았죠? 자, 이러한 꼴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냥 다 비슷하게 풀어요. 이러한 꼴들을. 그냥 이 유형은 다 비슷하게 풀어요. 나열한 다음에 더하기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A30 빼기 A5를 구하고 싶지. 그래서 A5랑 A30을 등장시킬 거예요. 어떻게 등장시킬 거냐면 여기다 5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0분의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계산하지 말랬죠. 규칙 찾을 거면 계산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자, 얘는 6을 대입해 봅시다. 이렇게 쓰겠죠? 내가 원하는 게 누구래? 뭐에서 뭘 빼래? A30에서 A5 빼는 거죠. 그래서 뭐까지 대입해요? n에다가 29까지 대입할게요. 왜냐면 여기다 29 대입하면 30 빼기 A29는 29 곱하기 30분의 1이 되거든. 자, 이렇게 쓴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부분분수 하던 것 같은 아이디어가 등장하는데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죠? 그러니까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한다는 개념이에요. 좌변끼리 더할 거 얘랑 얘랑 더하면 뭐예요? 지워지지.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 뭐 A8 빼기 A7이 있었겠죠. 그쵸? 얘랑 얘 더하면 얼마예요? 지워지지.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A30 빼기 A5가 나온 거야. 걔는 어떻게 돼? 얘네들 더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더할 줄 알아요, 우리가? 그쵸? 조금 전에 했죠. 부분 분수라고. 그치? 부분 분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부분 분수 어떻게 돼요? 지금 5 곱하기 6분의 1부터 29 곱하기 30분의 1까지 더하는 건데 5 곱하기 6분의 1은 뒤에서 앞에 거 6 빼기 5는 얼마예요? 1. 그래서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고요. 앞에 곱하기 1이죠? 1은 안 쓸게요. 그 다음 거는 6분의 1 빼기 7분의 1이겠죠. 맞죠? 이 짓을 언제까지? 29분의 1 마이너스 30분의 1까지 하면 어떻게 지워져요? 이런 식으로 지워지니까 얘랑 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 마이너스 30분의 1 그래서 30분의 5 얼마예요? 6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았죠? 그냥 쭉 나열하고 더하면 된다. 왜 이 단원의 이름이 뭐니까? 귀납이니까 기본적으로 다 대입하는 걸 기반으로 합니다. 알았죠? 질문? 없어요. 자, 그럼 비슷하게 생긴 형태. 우리가 이런 걸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거까지는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이 형태로 기억을 해줘도 괜찮다. 자, 이어서 1175번. 이 문제는 좀 달라서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 꼴이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a2는 뭐 a1 곱하기 f1, a3은 a2 곱하기 f2, an은 an 마이너스 1 곱하기 fn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서는 얘는 뭘 해주냐면 곱해줍니다. 곱해주면 얘는 A2부터 AN까지 있고요. 이건 A1부터 AN-1까지 있죠. 맞아? 그럼 왜 똑같은 건 지워줘도 괜찮다고, 맞지? 그러면 AN이라는 게 A1 곱하기 F1부터 Fn-1까지 곱한 거라고 나오게 돼요. 알았죠? 원래 이 유형은 이와 같이 풉니다. 원래. 쟤는 더했다면 얘는 쭉 나열한 다음에 곱하는 걸 기본으로 해요. 근데 1175번은 이 유형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하자니 어차피 질문 나올 것 같아서 합니다. 자, A1은 1이고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N 플러스 1이랍니다. 자, 그래서 A2는 얼마예요? A2는 A1 곱하기 2. A3은 얼마예요? A2 곱하기 3. A4는 얼마예요? A3 곱하기 얘랑 얘랑 똑같은 거 곱하는 거야. 4.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써요? AN을? N 팩토리얼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A1부터 A2022까지를 더했대요. 더하라는 건 아니겠죠. 문제에서 이거를 12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랍니다.
120은 뭔데? 아, 대박. 그걸 기억해? 맞아. 야, 이걸 기억해? 훌륭한데. 5팩으로 나누래요. 무슨 말이에요? 얘 나누어 떨어져요? 아니죠. 나누어 떨어져요? 아니죠. 얘 나누어 떨어져요? 아니죠. A5는 5팩이죠. 5팩은 5팩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A6은 6팩이죠. 6팩은 5팩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7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걸 다 더한 거의 나머지는 각각의 나머지의 합과 같아요. 전체 더한 거를 120으로 나눈 나머지는 A, N을 120으로 나눈 나머지의 합과 같습니다. 근데 5팩부터는 나머지가 싹 다 0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는 1팩토리얼을 나눈 것과 2팩토리얼을 나눈 것과 3팩토리얼을 나눈 것과 4팩토리얼을 나눈 것 더하기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33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어요? 좀 어렵나요? 어렵다면 어쩔 수 없죠. 농담인데. 좀 어려워요. 오늘 말했지만 뭐 다행이라면 다행할 건 아니죠. 보통 여기가 시험 문제에서 진짜 어렵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면. 근데 이걸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석고라던가 의고가 좀 어렵게 내었고요. 다른 학교에서 이거 어렵게 낸 경우는 한민고? 뭐 그런데 한민고 와보고 이런 데서는 좀 꾸준히 어렵게 되는데 오히려 다른 학교들에서는 어렵게 되는 거 수열의 합 부분에서 어렵게 내지 여기에서 어렵게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간 쌓인 모의고사 문제가 꽤나 많다. 그걸 반영하기 시작하면 보통 시간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건 진짜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거 시험 시간 내에 대입을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땐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는 게 좋다.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자. 근데 요 정도는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선이다. 특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선이다. 이 정도면 그냥 교과서 문제다. 맞죠? 이 정도면 교과서 문제. (1180번) 이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문제 푸는데 써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내가 이거 수녀 과정에서 사용했었네. 자식들.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자, A1은 1이고요. A2는 1입니다. 자, A3은 얼마죠? A3은 둘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은 그 전에 거 2개 더해서 다음 거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A3은 2입니다. 그럼 A4는 얼마예요? 둘 더한 값 3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럼 A5는 얼마예요? 뭔마? A5는 얼마예요? 둘 더한 거예요. A6은 얼마예요? 둘 더한 거예요. A7은 얼마예요? 둘 더한 겁니다. A8은 뭐예요? 자, 이렇게 나열을 할 거예요. 좀만 더 해볼까요? A9는 얼마예요? 야,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더하기 바랍니다. 자, 55까지. 그쵸? 자, 이거는 일반항.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은 어떤 관계식 나왔을 때 그걸로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얘는 표현하기가 좀 힘듭니다. 진짜 표현할 수는 있는데 루트가 나와요. 희한하죠. 루트가 나올 수가 없는데 마치 답도 다 루트가 안 나오잖아.
일반항에는 그 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요. 일반항을 찾기보다 대입하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 플러스 1, AK 플러스 2 분의 AK가 됩니다. 그럼 이건 뭐야? 분모에 곱하기 있으면 우리가 아까 전에 부분분수를 떠올리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부분분수가 되냐는 거야. 생긴 게 이렇게 그지 같은데. 부분분수라 한다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1 곱하기 AK가 이거요. 맞죠? AK를 앞에 써놓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AK는 그냥 앞에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수를 부분 분수라고 생각한다면 AK 플러스 2에서 AK 플러스 1을 뺀 것분의 1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 빼기 AK 플러스 2분의 1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건데 AK 플러스 2에서 AK 플러스 1을 빼면 뭐니? AK 플러스 2에서 얘를 빼면 얼마가 돼요? 네, 그래서 지워집니다. 깔끔하게 얘네만 남아요. 자, 괄호가 몇 개 있는 거예요? 8개 있는 거예요. 8개의 괄호에서 숫자만 바꿔가면서 더한다고. 자, 볼까요? 1 대입하면요. A 2분의 1 빼기 A 3분의 1이고요. 2 대입하면요. A 3분의 1 빼기 A 4분의 1이고요. 그럼 뭐가 돼요? 지워지네. 그럼 맨 마지막 건 누구야? 여기다 뭐 대입하는 거? 8 대입한 거죠? 그럼 A 9분의 1 빼기 A 10분의 1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이게 다 지워져서 얘랑 얘만 남는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그렇다면 A10은 55고요. A2는 1이므로 1 마이너스 55분의 1. 55분의 54가 우리가 구하려는 합이겠죠. 조금 어렵죠. 이거는 좀 어렵다. 이해합니다. 부분분수가 아직 익숙지 않은 여러분들이라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질 거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분분수를 좀 잘 못합니다. 잘하지 못해요. 그거는 아는데 이번 숙제 하면서 잘 연습해보면 되죠. 외우기만 하면 어려워요. 뭘 외워? 외울 게 뭐가 있지 여기서? 부분분수. 아, 그 공식? 아, 그거 외우면 다 돼요. 외우기만 하면 다 되죠. 다 못 나가나 끝까지? 나가고 싶은데. 응? 8개 50분 뭐라고? 뭐라고 그랬지? 그 유형 10까지 9까지 하고 쉴게요. 9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알았죠? 왜냐면 거기가 개념이 끊기는 부분이라. 자, 문제에서 1184번을 보면 AN 더하기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 세 개를 연이어 더하면 얼마가 된대요? 10이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 얼마야? 10이죠. 맞아요? 근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도 뭐가 돼요? 이것도 10이잖아. 잠깐만. 야, 얘랑 얘랑 똑같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그렇죠. 얘랑 얘랑 똑같죠.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누구야?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도 똑같아?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얘랑 얘랑 똑같겠지. 이해 가요? 한 번만 더 해봐요. 그럼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은 또 10이라면 그럼 누구랑 누가 같아? 얘랑 얘가 같겠죠. 이 둘이 똑같고 얘네 둘이 다른 건데 합은 똑같잖아.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얘 주기 3인 거 반복됩니다. 주기 3인 게 반복돼요. 그쵸? 그러니까 3마다 반복되는 거죠. 그치?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럼 문제에서 A7이 3이라는 것과 A12가 5라는 건
처음이 누구예요? 3씩 빼면 되지. 그래서 A1이 3이란 거고요. A3이 5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A2가 뭐가 돼요? 2가 된다라는 규칙을 얻어낼 수 있다. 이거 뭐 식이 나와요?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나열하다 보니까 직접 내가 나열하다 보니까 그러한 규칙들이 나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이 뭐라고? 귀납적 정의입니다. 하다 보면 된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나열을 하다 보면 그냥 나옵니다. 규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 방침은 뭐다? 나열을 일단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귀납적 정의의 기본 방침이에요. 규칙이 있을 거다라는 일념하에 나열을 해본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최종적으로 A101과 A106인데 A101은 누구랑 똑같아요? 3의 배수면 얘예요. 그 다음 거 얘고요. 그 다음 거 얘죠. 그럼 102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의 배수 전 거 2고요. 105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의 배수 다음 거. 그래서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포인트죠. 왜냐면 우리가 3의 배수는 따지기 쉽거든. 그치? 뭐 굳이 근처에 걸 써주면 A102가 5고요. A105도 5라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188번. 근데 이게 이제 내 기억이 맞다면 의고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거였는데 이렇습니다. A1은 2분의 3이고요. SN이 3분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에요. 자, 합을 알려줬죠. 그쵸? 근데 합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한다 했어요? 이렇게 SN 나오면 누구 할 차례지, 사랑아? 그쵸. SM-1 해주면 됩니다. 아주 잘 말했어요. 자, SM-1을 쓸 게 없는데요. 그냥 쓰는 거야. 3분의 AN-1 곱하기 AN이 되는 거죠. 자, 둘을 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랑 얘 빼면 뭐가 된다? AN이죠. 그쵸? 맞아요. 근데 얘네 둘 빼면 뭐가 돼요? 둘 빼면 뭐가 돼요? 3분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빼기 AN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지저분해요? 자, 그래서 3을 넘깁니다. 자, 아니다. 일단 AN을 나눕니다. AN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기가 가능해요. 즉 무슨 일이 벌어지면 3은 AN 플러스 1 빼기 AN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요? AN으로 나눠준 거예요. 원래 좌변에 여기 얘는 AN으로 묶어준 거야. 인수분해한 거죠, 일종의. 3분의 AN으로 묶어주고 3분의 AN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끼리 뺀 건데 그럼 AN이 양변에 있으니까 지워버린 거죠. 그리고 3만 넘겼어요. 자, 근데 문제는 A1이라는 애는 2분의 3이고 근데 A2라는 걸 우리가 못 구했잖아. 그치? 근데 A2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내가 항상 말했지만 AN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얘는 이 이상일 때야. A1은 S1로 구해야 돼요. 그쵸? 근데 실제로 S1은 A1 곱하기 A2죠. 맞아요? S1이 실제로 문제에서 말하는 당연히 S1은 A1인데 그게 3분의 A1 곱하기 A2란 말이야. 맞지? 그럼 당연히 A2가 얼마야? 문제에서 SN은 이렇게 써진다 했잖아. 근데 S1은 그냥 A1이야.
왜냐면 Sn 자체가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얘는 얘랑 다 똑같은 건 당연해. 근데 문제에서 나온 규칙에 따르면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럼 A1이랑 A1이 똑같으니까 A2가 뭐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근데 AN 플러스 1과 AN 마이너스 1, 즉 두 개만큼 차이 나면 3만큼 차이 난대요. 그래서 A3은 얼마예요? 여기다 3 더한 2분의 9고요. A4는 얼마예요? 여기서 3 더한 6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맞아? 그럼 이게 반복되겠죠? 근데 기억을 보니까 A2가 3이니 맞죠? 니은을 보면 얘랑 얘를 뺀 게 얼마큼 차이 난대요? 4만큼 차이 난대. 근데 내가 보면 뭐라고 써있어? 3이라고 써있잖아요. 틀렸죠? 그럼 디귿은 뭐래? 얘가 등차 수열처럼 보여? 얘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애초에 규칙은 이 두 개로 돼 있는데 얘랑 얘랑 2분의 3 차이 나요. 실제로 보니까 2분의 3 차이 나고요. 네, 여기도 2분의 3 차이 나고요. 네, 다시 2분의 3 차이 나요. 네, 등차 수열 맞습니다. 공차는 2분의 3이에요. 이걸 우리가 얘만 보고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규칙 일단 찾고 나열을 해보니까 등차 수열이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단원의 기본적인 방침은 뭐다? 나열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럴 것 같더라. 그게 귀납입니다. 알았죠? 아까 말했던 이게 이제 보통 서술형으로 나오는 케이스예요? 니네 학교에서. 맞죠? 근데 그 마음가짐만 가지면 괜찮아요. 계속 말했던 나열을 해보니까 되더라.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열을 해보니까 되더라. 자, 대각선 개수를 셌습니다. 대각선 개수 몇 개래요? 얘는 몇 개래요? 얘는 몇 개래요? 자, 규칙 찾아봅시다. 규칙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플러스 4. 여기서 몇 개 늘어났어요? 플러스 4. 규칙 나왔죠?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야 얘랑 관련 줘야 돼. 얘랑 관련 줘야 돼. 얘랑 관련 주면 이건 뭐야? 얼마 더한 거야? 얘랑 관련 지어야 돼. 이 4를. 그럼 이 3을 얘랑 관련 지어야 돼. 그럼 얼마를 더한 거야? n과 관련 지으면 네, n-1이에요. 얘가 fn입니다. 끝. f11은 10. 질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학 하에서 대각선 개수 구하는 걸 배웠어요. 어떻게 구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 나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외웠던 게 있죠. 하하. 또 들어라. 이번에 n에 n-3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F11을 물어보는 건 이게 n이 11일 때랑 n이 10일 때를 빼달라는 건데 1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1 곱하기 8에서 2분의 10 곱하기 7 빼면 됩니다. 네, 그럼 실제로 10이죠. 35고요. 44고요. 틀렸고요. 그럼 11. 12에서 11 빼는 거구나. 맞죠? 그러면 여기 12 곱하기 9에서 11 곱하기 8 해서 9, 6, 54에서 44 뺀 거라 10 된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중학교 졸업했으면 풀 수 있는 풀이 방법이죠. 하지만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근데 이거 3학년 때 다시 기억해줘야 돼요. 지금은 당장 필요 없는 주제긴 한데 대각선 개수가 2분의 n 곱하기 n-3인 건 간단합니다. 일단 n가 평이니까 n개가 있다라는 존재에서
자기랑 양옆에 빼고 나머지를 골라준다는 거예요. 자기랑 양옆에 빼고 나머지. 그래서 이 n 곱하기 n-3인데 직선은 이것도 직선이지만 이것도 직선이기 때문에 나누기 2 해줬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경우의 수에 관련된 개념이고 적어줘라. 대각선 개수 좀. 응? 이거는 기억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원일지라도 배운 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게 전제예요. 배운 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저걸 해줬으면 좋겠고요. 1197번, 1198번이 상입니다. 둘 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1197번을 더 못해요. 왜냐면 문제 줄수가 두 줄 더 길기 때문이죠. 그래서 1197번을 같이 풀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 내용을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가면 또 할 거 없으니까 나가자. 1197번 보면 잠깐 쉽시다. 두 개의 그릇에 1kg의 밀가루가 있습니다. 근데 A의 밀가루를 형님 먼저 이러면서 B에 줬어요. 4분의 1을.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아우 먼저 이러면서 이제 밀가루 또 주는 거죠. 형님이랑 아우가 계속 주고받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걸 n번 했을 때 A에 담긴 걸 AN이라고 했대요. 그걸 식으로 구해달랍니다. 상황을 이야기해볼게요. 다시. 여기 AN이 있어요. 맞죠? 형님 먼저 이렇게 줬죠?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더해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 아우 먼저 이렇게 해서 이거랑 이거의 절반을 줍니다. 근데 여기 이제 4분의 1 줬으니까 얼마 남았어? 4분의 3 AN 남았죠. 근데 거기에 여기에서 절반 주죠. 맞아? 자, 문제가 생깁니다. 네모칸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네모칸을 뭐라고 쓸까? 이거의 절반이긴 한데 네모칸을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4분의 1 AN 플러스 땡. 좋은 시도였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2-AN입니다. 왜냐면 둘 더하면 얼마야? 이거든. 얘가 AN이면 얘는 2-AN이거든. 그쵸? 그렇죠? 그래서 2-AN. 자, 그래서 계산 이거가 이제 뭐야? 결과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남은 AN 플러스 1입니다. 끝. 풀어주면 돼요. 얼마니? 1 마이너스 얼마죠? 8분의 7에서 8분의 3 AN 이렇게 됩니다. 얘에서 얘 빼달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5가 답이죠. 간단한데 맞지? 근데 생각하기가 진짜 힘들죠. 복잡하지 않나요? 맞죠? A에서 B한테 주고요. 그다음 B에서 A한테 준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AN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수열의 균합적 정의였습니다.